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진행에 이현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위험 회피 신호가 더욱더 커진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마저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8만 5천 달러 선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지금 현재 침묵 기간에 돌입했죠. 그러다 보니 힌트에 대해서도 지금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 불안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를 잘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요즘 코스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러한 분위기가 펼쳐졌는데요. 코스피가 0.1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는 상승불을 켜줬다, 다시 하락불을 켜줬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등락이 반복됐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기관의 팔자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코스닥 여전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6%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2년 4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천스닥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수출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왔죠. 지금 현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이 38.6%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를 주도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들 지금 코스피의 하방을 그래도 지지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1.5% 상승하는 흐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켄과 CXL, HBF까지 AI 급성장 속에서 제2의 HBM을 찾기 위한 경쟁이 계속해서 속도전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 오픈 메모리의 뒤를 이을 만한 신제품이 어떤 게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CXL 안에서 코리아 서킷가 15%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은행주들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여야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배당 성장수의 실질률이 아무래도 개선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 확대 흐름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매력도가 좀 강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3.39% 상승하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가 10%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에코프로가 이 헝가리에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 6%,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3%, 에코프로 HN도 3.9% 각각 모두 다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K배터리 소재 기업들 가운데서 최초로 유럽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도 실적의 모멘텀까지 같이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다시 반일령, 한일령 관련해서도 이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업계, 여행 업종에서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가 5.8%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여행 산업 그리고 카지노 여러 가지 이 관광 쪽으로도 탄력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타 랠리가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타 랠리가 올지 아니면 숨고르기 하게 될지
증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연말 랠리를 예상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있는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는 4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에 내년 1월부터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4가지 이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부터 살펴볼까요? 네, 간밤에 엔비디아가 1% 상승했고요. 시놉시스가 5%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놉시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역량뿐만이 아니라 시놉시스의 반도체 설계 기술까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스템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놉시스 간밤에 5% 급등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AI 인프라 수요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은과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나란히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말 투자 시장에서도 지금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성격의 귀금속이자 산업용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 은이죠. 그리고 경기 흐름에 선행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구리 가격이니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AI, 전력 등 실물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들이 내년에도 더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쪽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죠. 최근에 LG가 내년 상반기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서 소각 흐름이 좀 대기업으로까지 번져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코리아 밸류에이션 정책과 맞물린 주주 환원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LG뿐만이 아니라 SK, SK스퀘어 등 여러 가지 지금 자사주 비중을 높이고 상법 개정 압박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소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대형주 위주의 이 소각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쿠팡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 안에서 보안주들이 급등하는 양상까지도 가지게 됐는데요. 정보 보안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네, 역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크게 불거지게 되면서 우려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1위, 유통 공룡 쿠팡이죠. 그러다 보니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온 문자 캡처해서 왔습니다. 사과 문자가 발송됐고요. 이 사과 문자를 받으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정보 일부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로까지 여러 가지로 좀 아무래도 노출이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가 30일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쿠팡 관련된 이 부처 장관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러다 보니 보안주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었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쿠팡의 사고 규모가 어떻게 어느 정도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쿠팡의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초기에 쿠팡에서 밝힌 계정 유출이 4,500여 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3,379만 개, 굉장히 큰 폭의 정보 유출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얼마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SK텔레콤 유출 사고는요. 2,32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보다 훨씬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여러 가지 이 노출된 정보들이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이 악용된 정황이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됐다라는 것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사고 신고 날짜도 한번 볼까요? 치매 사고 신고가 11월 19일이었고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6월 24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과 신고 공지까지 5개월 동안이나 지금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가장 크게 핵심 리스크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버 해킹인 건지 내부 계정의 탈취인지 아직까지는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러한 관련해서는 계속 공격 경로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 조사단 입장에서도 공격 경로 자체를 100%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국가 배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급 사고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죠. 이번 사고로 인해서 국내를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과 대만으로까지 파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쿠팡 주가가 5%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역시나 지금 쿠팡은 미국의 뉴욕 증권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의 랠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월가에서는 보안 역량은 기업 가치 평가 핵심 잣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안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월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투심이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출 인지가 역시나 5개월이나 걸린 점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에 대한 위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에퀴팩스가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출 사고 이후에 주가가 13% 빠지게 됐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과징금, 합의금 부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8조 원 넘게 냈다라는 점 함께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야후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SEC로부터 제재를 받고 인수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3억 5천만 달러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쿠팡도 역시나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점까지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에서도 지금 악영향이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사실 대만, 쿠팡의 유일한 글로벌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고요. 핵심 투자처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지금 대만 안에서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핵심 사업이 바로 로켓 직구인데요. 로켓 직구, 한국물류센터와 데이터펜스와 지금 연동되는 구조이니만큼 대만 안에서의 지금 신뢰도도 아무래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고 직후에 집단 소송에 대한 움직임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의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온라인에서 쿠팡 집단 소송 관련 글이 6,500건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용 카페에서도 개설 이틀 만에 지금 8,500명이 넘는 지금 가입자들이 있는 것으로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액이 낮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 역시나 이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강력한 징벌적인 손해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점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이야기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의 AT&T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1인당 보상액이 최대 1,1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어제 우리나라 보안주 안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 캠프가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었고요. 지니언스, 사이버원, 여러 가지 보안주들이 좀 들썩이는 양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보안주들 계속해서 이러한 랠리들이 아무래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종목들 흐름들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인증과 접근 암호화 취약점이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수혜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보 인프라 투자 확대가 보안주의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3개월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이 가동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 합동조사단 가동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이런 불법 유통이 좀 잡아질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계들도 아무래도 이번 사태 이후에 계속 움직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무신사, SSC자컴, 그리고 지마켓 11번가에서도 긴급 보안 점검에 돌입한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쿠팡 사태, 지금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서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요. 글로벌 산업에다가 보안 정책, 소비자 안전까지 여러 가지 좀 생태계 전반 관련해서도 충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충격의 금이 어디까지 더 흘러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안 안에서 인프라 투자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구조적인 확대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보안주들이 들썩였던 사태들도 있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볼까요? 네, 역시나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했죠. 이때가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KT 무단 이 소액 결제 사기도 기억하실 텐데요.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업비트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죠. 네, 이렇게 대규모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안주들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최근에 있었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올해 2월이 가장 많이도 기억되는 이슈가 있어서 딥시크 사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는 중국의 스타트업이죠.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AI를 좀 빠르게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AI 투자 기업들이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컴퓨팅 자원을 기존의 챗GPT 대비해서 극도로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유사한 성능을 내는 효율형의 MLM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딥시크 파장으로 인해서 2025년 1월에서 2월 초에 좀 집중적으로 이런 파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지금 보안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가졌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실제로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린 점까지 이러한 이슈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능성입니다. 정부와 또 국회, 금융권 중심으로 해서 원화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 결제 인프라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함께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된다면 온라인 결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 커머스 금융 데이터 저장까지 모두 다 보안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주 안에서 어떠한 테마들이 있는지 다음 장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탐지와 대응을 하는 아무래도 섹터가 가장 먼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니언스가 지금 현재 또 가장 크게 또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증, 암호, 모바일 신원까지의 기업들도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라온시큐어가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런 DID 인프라를 또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슈프리마도
바이오 인식과 또 출입 같은 거를 보완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위협 탐지의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이버원, 한삭, 센즈랩까지 탄력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보안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ICTK에서는 인증칩, 사물 보안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까지도 지금 간접적으로 이 안에서의 랠리들도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인 예정인 보안 기업이 있어서 이전까지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페스카로라는 기업인데요. 12월 10날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해온 회사였는데요. 지금 전장 제어기까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차량 통신 보안 솔루션, 전장 부품에 관련된 보안 솔루션, 그리고 규제 대응과 관련된 IT 솔루션까지 함께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니까요. 페스카로 12월 10날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보안주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탄력들 함께 받아갈 수 있을지 이전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보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슈들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